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찰은 이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에서 이 돈의 성격을 대선 자금으로 적시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이 돈을 받았던 시기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그때고 당시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조직을 총괄했었습니다.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굉장히 복합적인 비리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짐이 되겠죠. 그 점에서 최소한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진 투기익을 취한 것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개발을 꼭 해야 되는구나. 이재명이 열심히 했구나. 민주당이 괜찮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때 화면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는 이 8억 4,700만 원의 의미를 검찰은 정치자금법 임의, 그러니까 대선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드는 여러 의문 중에 하나가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다 봤잖아요. 뉴스탑10에서 상세히 다뤘던 민주당 경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거의 압승 분위기였는데 네. 만약에 검찰의 시각처럼 왜 이렇게 이재명 캠프에 돈이 필요했을까? 당시에 얼마만큼 이재명 대표 캠프 측에 돈이 궁했길래 이랬는지 뭐 이런 의문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딱 20년 전에 우리가 2002년도에 그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본선 자금으로 사실은 기업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실제로 대선 본선 같은 경우는 거의 선관위에서 국고로 많이 치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펀드도 모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당의 어떤 공식 루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선 본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큰 자금 자체가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경선이에요. 이 경선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죠. 왜냐하면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는 2017년 그때 이제 대선에 나왔습니다만은 경선에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상 여의도로 볼 때는 아웃사이더죠. 왜냐하면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긴 했지만 이 국회의원 한 번도 거치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어떤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없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친문이 여전히 당에서 어떤 주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뚫기 위해서는 결국 친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을 했냐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관사가 있습니다. 예. 관사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사안삼 설득을 해서 나중에 친명 세력을 굉장히 많이 늘려요. 면대면 식사 정치를 그렇죠. 했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기로 한 60명 정도를 실제로 확보를 합니다. 친명 세력을. 아하. 그리고 7인회라는 게 또 생기잖아요. 예. 핵심적인 의원들 7명을 중심으로 7인회가 생기고 또 친명 세력이 만들어지죠. 이제 그 과정이 보면 결국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친문의 세력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실제로 이제 그 당내에서 이 친이낙연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은 세력을 확보를 못했어요. 반면에 이재명 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세력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럼 자금이 필요 없었을까? 이 이제 의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비 경선을 치르면 예비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 후원금 모금할 수 있습니다만 예. 그 등록 전에 실제로 이런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의심하는 건 뭐냐면 실제 이 비용이 어디로 갔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자금이 실제로 친명 세력을 만드는데 사용됐지 않을까. 또 왜냐하면 이 김용 본부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조직을 관장했거든요. 맞아요. 조직 관장하면 전국의 조직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선 때도 그렇고 대선 본선 때도 다 조직을 그렇죠. 관리했던 김용 부원장입니다.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조직 구성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점을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은 뭐 이것도 추론입니다만 당내 의원 지지 세력 결집에 이 8억 원의 일부가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뭐 물론 뒤에 이재명 대표의 반박도 들어보겠지만 검찰은 정치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이재명 대표는 사탕 하나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김근식 교수님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불법 선거 자금이 들어왔다면 이걸 개입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이게 앞으로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이 오늘 구속이 되고 그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 수순으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김용 부원장과의 일을 분리시키는 거죠. 나는 예. 몰랐다.
김용 부원장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제 첫 반응이 김용 부원장이 결백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본인과의 만약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한 저는 대비책에서 분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결백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앞에까지 다가온 김용 부원장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금방 이현정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당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돈이 수수된 그 기관을 보면 예.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예비 경선 기간인데요. 예비 경선 때하고 본 경선 때 보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여론조사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과 대의원들의 여론조사가 또 있습니다. 예비 경선 때는. 그리고 예비 경선으로 6명이 압축이 되면 본 경선은 어떻게 하냐면 100% 선거인단 선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선거인단 잘 아실 겁니다. 전부 자기가 선거인단을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엄청난 조직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거인단 선거라는 게. 그렇다면 그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선거인단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인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조직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총괄 부본장이라고 하는 김용 부원장이 총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을 총괄하고 전국적인 지역들을 총괄해서 선거인단에 등록할 수 있는 이 본경선에 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금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알았든 몰랐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예. 저 8억 원의 돈을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검찰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요 오늘 사실 지금부터 만나볼 이 뉴스가 굉장히 주목이 됐었거든요.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되는데요, 구자영 차장.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의 시각대로 가정을 하면 민주당 대선 경선 때까지 8억 원을 일단 받은 셈이에요, 정치자금으로. 네. 그런데 작년 9월에 지역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서울까지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김용 부원장이 기존에 받은 돈 가운데 1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돌려줍니다. 이 부분이 꽤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동아일보 일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돈이 흘러간 정황까지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했구나. 그래서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어떤 체포 그리고 이 민주당 그 민주연구원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 돈을 주고 돌려받았다는 것은 당사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자신이 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그 전달받은 총 8억 원 중에 1억 원은 자기가 남겨놓고 7억 원을 김용 부원장에게 줬고 그런데 나중에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김용 부원장이 1억 원을 자신에게 돌려줬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 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정황이 지금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검찰은 이 자신 있게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이 긴급 체포를 했고 오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 얘기가 그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관련된 정황이 검찰이 입증을 한다라면 이 김용 부원장은 구속을 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여러 언론 보도와 검찰의 얘기를 종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 이런 추론이 나오겠네요. 8억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대선 경선 더 계속 진행됐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9월에 대장동 의혹 보도가 터졌네. 이거 이러다가 크게 잘못되겠는데라고 해서 일부의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거가 맞다면, 이 보도가 맞다면 김용 부원장도 뭔가 이 돈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참 저 돌려준 행위가 말이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바보스러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이 가면 이미 기수예요. 저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1억을 돌려줬다고 형을 뭐 몇 년 깎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받은 것 자체로만으로 이미 계산되는 건데,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당장 사실은 한 6, 7억 원 정도를 마련하기는 꽤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전체 돌려주려고 하면. 왜냐하면 돌려주려고 그러면 전체 액수를 돌려줬겠죠. 근데 아마 이제 김용 본부장 입장에서 이 부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마 마음이 굉장히 아마 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1억 원 정도를 빨리 마련을 해서 일단 돌려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액수를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도 반환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문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억 원 현금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출처도 있는 것이고 다 또 묶여 있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행위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걸 자인한 셈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왜냐하면 예. 안 돌려주든지 돌려줘 버리면 이거는 뭐 형량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돌려준 행위 자체가 아 내가 받았다는 걸 어떤 면에서 왜 줬겠어요? 1억 원을 그 사람한테 저 돈을 갖다 예. 빌려줬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행위 자체가 이 어떤 범죄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저는 좀 역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두 가지는 다시 한번 순화시키고 가야 돼요. 이거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만약 이게 사실이란 전제하에 여러 가지 추론들을 좀 해봤습니다. 1억 원을 다시 돌려줬다. 동아일보 보도였고 다음 화면은 한국일보 보도인데 장현주 변호사님 2021년에 돈이 오고 간 거는 작년 이제 민주당 경선 때고 그게 8억이라면